오늘은 대륙 분포의 변화를 배우자. 고지작의 변화와 대륙의 이동. 고지작이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로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해서 과거 지구 자기장의 방향, 자극의 위치, 생성 당시의 위도를 추정할 수 있다. 자, 다시 보자. 마그마가 용융됐을 때 이 안에 자성을 띤 물질들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돼서 현재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고지작이다. 자, 해령에서 멘틀대류가 상승하면서 자, 멘틀 물질이 식고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펼쳐져 나갑니다. 이때 지구는 현재 정자극기예요. 남쪽이 N극이고 북쪽이 S극인 상태가 지금 지구의 상태예요. 그래서 자격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침판을 놓게 되면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침판을 북극에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바닥을 가리킬 거예요. 이 상태가 정자극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S극이 남쪽에 왔어요. N극이 북쪽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남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북극 쪽은 S극이 자, 지표면을 가리킬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역자극기. 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한 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멘틀 불씨를 만들어져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정자극기에 지각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밀려가겠네요. 이쪽으로. 자, 그렇게 되면 정자극기 부분이 이쪽으로 밀려가고요. 다음 역자극기 부분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런 순으로 계속 해령을 축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령을 축으로 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여기 1번, 2번, 3번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런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지각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지구 중심에 놓인 거대한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할 때 자기장의 S극 방향 축과 지표가 만나는 지점이 지작이 북극이다. 뭔 소리냐면 자, 지구를 커다란 자석으로 봤을 때 지구의 남극은 N극이고요. 북극이 S극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침판을 놓게 되면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이 남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나침판이 이런 식으로 배열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요. 그럼 나침판은 이런 식으로 배열될 겁니다. 이때 지구 안에 커다란 자석이 있다고 했을 때 S극이 만나는 지표상의 축이 바로 지작이 북극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북극 이렇게 하고요. 이쪽을 자남극이라고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기억해 놓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지리산 북극과 자북극은 일치하지 않고 잘 기억해놔. 지상의 적도와 자기 적도도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가 지리산 북극이에요. 지리산 북극. 이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북, 진짜 북극이다. 그 다음에 적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북극이 여기에요. 자북극. 그러면 자남극이 여기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축이 나와요. 그러면 자, 자기 적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기 적도. 그러니까 자북극과 진북이 틀려요. 지상 북극과 자북극이 틀리면 지상 적도하고 자기 적도하고 다르게 된다. 이 뜻이다. 자, 그래서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은 일치하지 않고 지상 적도와 자기 적도도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북반구에서는 나침판의 N극이, 남반구에서는 나침판의 S극이 지표 쪽으로 길어진다.
자, 그래서 만일 여기가 자북이고 자북극, 여기가 잔한극이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침판을 놓게 되면 나침판의 N극이 지표면을 향해 있고요. 북반구에서는 나침판의 N극이,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S극이 지표를 향해 있습니다. 지표를 향해 기울어진다, 이 뜻이야. 지리산 북극, 지구의 자전축과 북반구의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이걸 우리가 진북이라고 한다. 진북, 지리산 북극이다. 자북극, 지구 자기장의 북극으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지점, 자북이라고 한다. 지상의 북극과 자북극은 위치를 진북과 자북 방향으로 나타낸다. 진북, 자북, 기억해놔. 복각과 편각, 복각,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르는 각으로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복각은 위도에 따라 다르다. 암석의 나이와 고지작의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다. 복각은 위도를 알 수 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 편각,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으로 고지작의 편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지점이 당시에 지상 북극에서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알 수 있다. 자, 보자. 지상 북극이 여기고요. 자북극이 여기에요. 그러면 자북극을 축으로 해서 자, 이런 자기력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림이 작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평면에서 자, 나침판이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반구는요, 나침판의 N극 쪽이 지표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나침판이 원래 수평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울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적도에서는요, 자, 지평면과 나란하게 형성돼요. 그래서 자기 적도에서는요, 나침판이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수평을 유지합니다. 지표면과 나란하게. 자, 남반구로 가면요, 지표면이 여긴데 이런 식으로 나침판이 생겨요. 그래서 S극이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S극이 아래로 향해 있고 요 각도는 복각이야. 그래서 복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이렇게 해서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 요 복각이 이렇게 커지죠. 커지면 커질수록 북극 쪽으로. 다음, 자, 요 복각, S극과 이루는 복각이 커질수록 남반구 쪽이다. 남극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자세히 봅시다. 자, 여기를 지리산 북극이라고 하고요. 자북극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북극과 지리산 북극은 틀려요. 자, 이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자기 적도에서는요, 지평면과 나란하게 나침판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요. 자, 북반구로 갈수록 지평면과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요 각도가 더 커지게 돼요. 북반구로 갈수록 요 각도가 점점 커져. 그래서 자북극에 가면 복각이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적도에서는 0도고요. 자, 남반구로 가면요, S극이 남쪽을 가리켜요. S극이 지평면을 가리켜. 그래서 원래 나침판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나침판에 S극이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온다고. 이때 이 이루는 각도가 복각이니까 남반구는 복각이 마이너스 90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위도 30도 부분에서는요, 지평면과 N극이 이루는 각도, 나침판이 이루는 각도, 요 복각이 대략 한 30 나올 거고요. 자, 자기 적도에서는요, 제로. 그 다음에 남반구로 가면 S극이 아래쪽으로 쳐져 버립니다.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S극이. N극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요. 그러면 요 각도가 복각이다. 대략 30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복각이 플러스 30이다. 그러면 북이 30도 지점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암석의 복각이 0이다. 그러면 적도 지역에서 그 암석이 만들어진 거고, 복각이 자 마이너스 30이다. 그러면 이건 남반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리산 북극이 여기고 진북, 자, 자북이 여기 있다고 하자. 자북. 그러면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킬 거야. 이때 자,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 요 각도가 편각이야. 편향된다.
편향된다. 그래서 평각이다. 그래서 자북극이 여기고요. 진북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지상 북극과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 요걸 평각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나침판이 원래 이렇게 지평면과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N극이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땅바닥으로. 자, 북반구에서는. 그러면 이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 요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한다. 만일 남반구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남반구라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S극이 내려와 버리겠지, 그지?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값을 지닐 거고 이것도 복각이다.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지닐 거고 북반구에서는 N극이 이렇게 가리키니까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쪽을 플러스로 놓고 계산한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 복각은 그 지점의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북반구는 플러스 90까지. 자, 자기적도에서는 복각이 0, 남반구는 마이너스 90까지 할 수 있다. 평각은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이다. 평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지점이 당시에 지상 북극에서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복각은 자기적도에서 0도, 자북극에서 플러스 90. 그러니까 N극이 지평면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90. 잔한극에서는 마이너스 90. 그러면 잔한극에서는 지평면에 S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야. S극이. 자기 적도에서 자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커진다. 암석에 기록된 고지작이 복각으로 생성 당시의 위치, 자극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복각이 플러스 30도라면 자기 적도에서 북쪽으로 30도 떨어진 지역에 있었고 복각이 플러스 90이라면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 자북극에 있었다. 복각과 평각의 측정. 복각, 나침판의 자침은 자기력선의 방향에 나란하게 배열되므로 수평면에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 자기장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평각,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로 나침판으로 진북을 찾으려면 평각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나침판에 이렇게 기록됐어. 이건 자북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 북극을 알고 싶으면 요 평각을 알고 있어야 돼. 평각을 알고 있으면 지상 북극을 찾을 수 있다. 자북극의 이동 경로. 자북극은 하나이므로 여러 대륙에서 측정한 과거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같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는 다르게 측정되었다. 이는 대륙이 이동한 결과이므로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거꾸로 추적하면 대륙의 이동 경로를 보관할 수 있다. 요 파란 선은요, 유럽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 요 빨간 선은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야. 그러면 시대가 같으면 자북극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북아메리카 대륙이 현재 여기에 있지만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 그러면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요 선이 이렇게 이동해서 겹칠 거야. 원래는 이렇게 겹쳐 있었던 거지. 자, 그러니까 북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 유럽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 자, 그때는 자기장이 이렇게 일치해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이동해 간 거야. 그러면 북아메리카 자북극도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지.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얘도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래서 현재 북아메리카의 자북극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은 옛날에는 붙어 있었으니까 얘가 원래 여기 붙어 있었고 얘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었고 자, 일치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얘도 이렇게 이동해 와서 이렇게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현재 다르게 측정되는 거지. 현재 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뜻이야. 그랬다가 점점점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현재 여기까지 됐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지자기 북극도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니? 다시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자,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자기 북극도 이렇게 경로가 이동한 거야. 이해됐니? 현재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암석에서 측정한 자국계의 이동 경로가 두 갈래로 나타난다. 대륙이 이동해서 그래. 원래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가니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간 거다. 과거 대륙의 분포 추정,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일치시켜보면 대륙이 모여있는 모습이 되므로 과거에 대륙이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대륙의 이동, 고 지자기로 복원한 결과 7,100만 년 전 남반구에 있었던 인도 대륙은 북상하다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히말라야山脈을 형성하였고 현재 북반구에 있다. 그림은 지주지 시대 동안 인도 대륙의 위치와 고 지자기로부터 알아낸 복각을 통해, 복각은 뭘 알아내는 거죠? 그쵸, 미도요. 위로 일도 사이 거리를 약 110km라고 하고요. 대륙의 위도, 복각과 위도 관계 그래프에서 각 시기의 복각에 해당되는 위도를 잇는다. 대륙의 이동거리 위도차로 구한다. 30도에서 11도 빼면 19도죠. 그 다음에 110km, 1도당 110km니까 곱하면 2090km. 대륙의 이동속도, 이동거리를 이동시간으로 나눈다. 시간 나누니까 1년에 13.1cm씩 점점점 북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보자. 7,100만 년 전 복각이 마이너스 49도니까 남반구에 있던 거야. 그러다가 5,500만 년 전 복각이 마이너스 21도. 점점점 적도 쪽으로 왔네. 그 다음에 3,800만 년 전에는 6도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적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1000만 년 전에는 30도, 위도 30도까지 올라오고요. 현재는 36도까지 올라왔네. 그래서 위도차가 이렇게 생기죠. 그럼 위도차를 뺀 다음에 110을 곱하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이걸 총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이동 속도가 나오네요. 이동 속도는 점점점 느려지고 있네. 결론,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평균 이동 속도는 7.7cm 1년에. 그래서 옛날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있었지만 현재 북반구로 올라왔다. 무엇으로? 그렇지, 복각으로 알아낸다. 판경계와 대륙의 이동, 판경계와 대륙의 이동.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판 위에 놓여 있으므로 판을 따라 이동하며 판의 경계에서 지각이 생성되고 소멸하면서 끊임없이 이동하여 대륙 분포가 변한다. 판 경계, 크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구분한다. 발산형은 이렇게 맨틀들과 상승하면서 판이 밀려나가는 거고요. 수렴형은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두 판이 서로 충돌해서 대수곡산맥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보존형은 판에 생성도 소멸도 없이 그냥 서로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거야. 맨틀들과 상승하는 곳에 판이 멀어집니다. 이때 해령이라는 지형이 나타나고요. 이건 발산형 경계야.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경계입니다. 자, 좀 이따 자세히 해줄게요.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 그 다음에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섭입대라고 하고요. 자, 암석권은 판이죠. 여기가 판입니다. 그러면 대륙판은 대륙지각 플러스 맨틀 상부, 해양판은 해양지각 플러스 맨틀 상부.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연약권. 발산형 경계에 맨틀들과 상승해서 해양지각이 생성됩니다. 해령이 발달하고 해양지각이 확장되고요. 정상부에 장력으로 열곡이 발달한다. 화산활동 지진이 발생하고요. 예로는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 수렴형 경계에는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어. 조심해야 돼. 수섭충 이렇게 온다. 섭입형에 수렴형 경계와 충돌형이 있다. 이러면 틀려. 수렴형에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는 거야. 섭입형, 대륙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데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소멸하고요. 해구나 호상열도, 습곡섬이 나타나. 그래서 섭입대가 형성되면 이렇게 해구가 깊숙한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형성되고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섬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걸 호상열도라고 한다. 다음 이번에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 아까는 해양판이 해양판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건데 이번에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구와 습곡섬이 나타납니다.
해구와 나란하게. 그래서 섭입형에는요, 해구와 호상열도가 나타나는 지형도 있고 해구와 습곡산맥이 나타나는 지형도 있습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나고요. 천발에서 신발 지진. 천발은 얕은 데서 생기는 지진이고요. 신발은 깊은 곳에서 생기는 지진입니다. 자, 그래서 해구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해구에서 대륙쪽으로 갈수록 천발 지진에서 점점점 신발 지진이 만들어진다. 일본 해구, 자, 일본 열도, 여기는요, 해구, 호상열도가 나타나고요. 안데스산맥, 남아메리카 쪽입니다. 얘는 해구와 습곡산맥이 나타나. 다음 충돌형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해서 해저퇴적물이 솟아올라 습곡산맥이 형성되는데 천발에서 중반 지진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자 화산은 거의 없습니다. 화산은 거의 없고요. 히말라야 알프스산맥 보존형 경계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령에서 직각으로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천발 지진 생기고요. 산 안드레스 단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지형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령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해령과 해령이 서로 어긋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긴 판이 생성되고 밀고 가죠. 여기도 판 생성되고 밀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어긋나요. 그래서 여기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 해령이 나타나고요. V자형 열곡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변환단층이야. 이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이 보존형 경계는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어요. 생성 소멸이 다 없다. 쭉 가다가 얘가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섭입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구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로 대략 한 6km 정도 해구가 나타납니다. 해구는 판의 경계예요. 그러면 이 섭입대에서 점점점 천발에서 신발 지진이 만들어집니다. 천발 지진, 얕은 데서 생기는 지진, 그 다음에 신발, 깊을 심자, 신발 지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마그마가 형성되면서 자 이렇게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와서 해구와 나란하게 섬을 만들어요. 이걸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호상열도. 자, 이건 수렴형 경계 중에 자, 섭입형이고요. 다음 판이 또 밀고 가다가 다시 섭입합니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쪽에서는요. 해구와 습곡산맥이 나타나요. 여기 역시 섭입되고요. 여기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천발에서 신발 지진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 만들어지고요. 다음 자 그러면 얘도 수렴형 경계예요. 수렴형 경계 중에 무슨 형? 그렇지, 이것도 섭입형이야. 기억해 놓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는데 서로 다가와서 충돌하는데 밀도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둘이 대스곡산맥을 만들어요. 대스곡산맥이 되는데 얘는 수렴형은 맞아. 수렴형은 맞는데 수렴형 중에 얘는 충돌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렴형에는 섭입형과 뭐가 있다? 그렇지, 충돌형이 있다. 수섭충 기억해놔. 자, 그리고 요 그림을 갖다가 옮겨 적어서 좀 암기 좀 하세요. 자, 다시 되돌아와서 요 부분은 잘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대륙의 이동과 판 경계의 지각 변동, 현재 자북극의 이동 경로로 과거의 대륙 분포를 복원한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자. 자, 북아메리카 대륙의 실제 이동 모습. 자, 5억 년 전에는 이렇게 돼 있던 거야. 자북극이. 그러다가 대륙이 점차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요렇게 회전하니까 얘가 요렇게 회전하지, 그지? 자북극이. 다시 얘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점점 이쪽으로 회전하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렇게 회전한 거야. 얘가 이렇게 가니까 자북극이 이렇게. 자, 근데 실제로 만들어질 때 자북극은 요쪽이었단 말이지. 자, 그런데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자, 암석에 기록된 자북극도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야. 회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원래는 북아메리카가 여기 붙어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자북극이 일치했지,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북아메리카 쪽 자북극이 이렇게 돌아버린 거야. 마치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500년 전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이 서로 붙어 있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유럽 대륙에 대하여 북아메리카 대륙이 상대적으로 그림같이 이동하면서 자북극의 위치도 변한 것처럼 보인다.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북아메리카의 자북극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여요. 현재 시점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을 실제 이동 방향과 반대로 이동시키면 각 시기별로 두 대륙의 자북극이 일치시켰을 때 대륙의 분포가 당시 대륙 분포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시기별 수륙 분포와 그에 따른 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 수 있다. 자, 판 경계와 지각 변동. 자, 이 부분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대륙판 보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남극판, 인도 오스트레일판은 대륙판이에요. 이번엔 해양판 보자. 여기 필리핀판, 태평양판, 여기 나스카판. 자, 이 정도 기억해두면 돼요. A 지역은요, 인도 오스트레일판, 대륙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힌 거예요.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이고요. 청발, 중발 지진이 생기고요. 화산활동 거의 없습니다. B는요, 자, 서북형이죠.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A판 밑으로 B판이 기어 들어가는 거야. 여기 단면을 보면 A가 여기 있는데 B판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자, B는 수렴형 서북형이고요. 천발, 신발 지진, 화산활동 활발합니다. 자, C 지역은요, 서로 어긋나는 경계야. 산 안데스 단층, 변환 단층이고요. 천발 지진이 있고 화산활동 없습니다. 자, D는요,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렴형 경계 서북형이고 천발, 신발 지진 만들어지고 화산활동 활발합니다. 이 지역은요,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발산형 경계고요. 천발 지진 만들어지고 화산활동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아프리카 동쪽, 동아프리카 7대야. 대륙에 있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 천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활동 활발하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열곡이 발달한다. 자, 그래서 일단 판 이름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유라시아판. 자, 지도 그린 거 잘 보세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그리고요. 자, 우리나라 그리고 이렇게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자, 오스트레일리아 그린 다음에 여기를 유라시아판, 여기 아프리카판, 인도호주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나스카판, 코크스판도 좀 외워두세요. 여기 가운데가 코크스판입니다.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자, 그래서 대륙판 외우시고요. 해양판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령 발산형 경계고요. 대서양 중앙해령 발산형 경계고요. 산안드레스 단층 보전형 경계고요. 자, 여기는 서북형입니다.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서북형 경계 나타나고 해고 호산력도 나타나고요. 여기는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해구 스콕산맥 만들어지고요. 여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대스콕산맥 만들어집니다. 서북형 중에 충돌형. 다음에 여기는 동아프리카 7대 발산형 경계. 자,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대륙 분포의 변화 보자.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변화. 약 10억 년 전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있다가 다시 갈라졌다가 2억 4천만 년 전 판게아가 형성됩니다. 이 판게아는 위쪽으로 로라시아, 아래쪽으로 곤도와나, 로라시아와 곤도와나 사이에 테티스해가 있었고요. 판탈라스라는 바다가 있었어. 1억 5천만 년 전, 자, 서서히 갈라지면서 로라시아와 곤도와나가 분리되고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가 됐다. 자, 다시 봅시다. 로디니아에서 판게아,
약 12억 년 전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존재했었고 이후 대륙이 분리되어 이동하다가 다시 모여서 고생대말 약 2억 4천만 년 전에 판게아를 형성합니다. 로디니아 이전에도 지지시대 동안 여러 차례 초대륙이 존재했어. 발바라, 우르, 캐놀랜드, 콜롬비아 등이 존재했었다. 테티스를 사이에 두고 판게아 북반구에는 로라시아 대륙, 북반구에는 로라시아 대륙, 남반구에는 곤도와나 대륙이 분포했다. 남반구에는 곤도와나 대륙. 판게아 주변의 바다를 판탈라사라고 한다. 판탈라사, 판게아 주변의 바다.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었다.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제시한 산맥입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의 형성,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북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 및 유럽 대륙과 충돌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됐어요. 자, 그래서 현재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모두 에팔레치아 산맥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후 대서양이 형성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으로 분리됩니다.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는 유럽 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은 북아메리카 쪽에. 하지만 원래 에팔레치아 산맥이다. 판게아 이후 2억 년 전 중생대 초입니다.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열곡을 따라 용암이 분출되면서 대륙이 분리되었다. 이때 생성된 화산암이 태평양과 대서양 가장자리에 발견되고 있다. 로라시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분리됐다. 다시 로라시아는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로. 로라시아 대륙이 곤도와나 대륙에서 거의 분리됐고요. 곤도와나 대륙에서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분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서양이 확장돼요. 그래서 대서양이 점점점 확장된다.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초에 남극 대륙, 인도 대륙, 오스트랄리아 대륙이 분리되고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마다가스카르 섬이 분리되고요. 신생대 초중기에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됐습니다. 현재에도 두 대륙의 충돌이 계속되어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가 상승하고 있다. 미래의 대륙 분포 변화, 판 경계에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하는 비율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 표면적은 넓어지지 않는다. 대륙이 합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판의 운동을 따라 대륙이 충돌하여 합쳐지고 대륙에서는 열곡대가 발달하고 대륙이 분리된다.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분석해서 대륙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현재 아프리카 동부에요. 서로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바다가 들어와서 두 판이 분리될 거예요. 앞으로 2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 후에는요,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초대륙의 형성 주기는 약 3억 년에서 5억 년으로 추정된다. 초대륙 중심에서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 대륙이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되고요. 해저가 확장되고요. 자, 대륙 주변부에 해구와 섭입대가 형성되고 해양지각이 점점 소멸해 갑니다. 대륙이 다시 가까워지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서 초대륙이 형성된다.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으로 예측한 미래 대륙의 분포, 그러면 현재 주요 대륙의 분포하는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도와 경도 10도 간격을 1000km로 가정한다. 동태평양에서 판의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르다. 1년에 16.8cm. 16.8cm 동태평양에서 제일 빠르다. 판의 이동거리, 이동속도가 1년에 3cm인 판이 1억 년 후 이동한 거리는 계산하면 3000km니까 위도나 경도는 약 30도 정도 이동한다. 미래의 대륙분포, 스코티지가 예측한 대륙분포입니다. 초대륙, 판게아, 울티미아가 형성될 것이다. 1억 년 후 대서양, 태평양, 2억 년 후 대서양이 점점점 줄어드네요. 자, 인도양은 갇혀버리고요. 태평양은 현재보다 좁아지다가 넓어지고 대서양은 현재보다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지고 사라지며 인도양은 대륙 사이에 갇혀서 내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륙이 모이는 과정에서 수렴환경가 많이 형성되어 초대륙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10억 년 전에는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있었다. 그지? 얘가 분리돼서 헤매다가 드디어 2억 4천만 년 전에 다시 합쳐서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또 형성합니다.
판게아는 위쪽에 로라시아, 남쪽에 곤도와나 대륙이 있었고요. 로라시아 대륙과 곤도와나 대륙 사이에는 테티스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판게아 주변부 바다를 판탈라사라고 합니다. 이건 바다예요. 자, 그러다가 2억 년 전쯤에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로라시아와 곤도와나가 멀어지고요. 테티스는 넓어집니다. 역시 판탈라사라는 바다가 있었고요. 북쪽에 있던 로라시아는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나눠지고요. 남쪽에 있던 곤도와나 대륙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나눠집니다. 다음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초에는 남극,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분리되고요. 아프리카에서 마다카스카르 섬이 분리돼요. 신생대 초중반에는요. 인도, 유라시아가 합쳐지면서 히말라야, 티베트권이 형성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세요.